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관계기업 투자와 지분법인데 여기가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원가법이 있고요. 시가법이 있고, 저가법이 있고, 그리고 지분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이미 다 했던 거예요, 이렇게. 원가법은 뭡니까? 우리 계속기업의 가정. 자산을 취득한 다음에 취득원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평가 안 하는 게 원가법.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가법은 뭐냐? 올라가는 것 떨어지는 거 둘 다 인정하죠? 평가의 평가손실. 우리가 뭐 배웠냐? 요거. FVPL, FVOCI 배웠죠? 그리고 유형자산 재평가하는 거.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보형이 가장 대표적인 시가법이다. 이 시가법을 다른 말로 공정가액법이라 한다. 그 다음에 저가법은 뭐냐? 올라가는 건 인정 안 해요. 떨어지는 것만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언제 배웠냐? 두 군데 배웠어요. 자, 뭐냐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있고 유형자산에 보면 손상차손이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저가법. 얘는 보수주의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좋은 거 있잖아. 그거를 좀 빨리빨리 얘기하라 이렇게. 그래서 가액이 떨어지는 거. 그거를 장부에 반영하라. 그게 바로 뭐냐? 저가법. 이 마지막 거예요. 마지막 자산평가 여기 보면 지분법이에요. 지분법은 영어로 에쿼티 메소드. 지금 뭐냐? 얘가 자본법이에요. 자본법 뭐냐? 피투자회사 자본과 우리 회사 주식가액을 서로 연동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요거 하나만 더 간략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는데 A 회사 투자회사, B 회사가 피투자, 투자받은 회사예요. 그러면 여기 자본이 있다, 자본. 그래서 만약에 피투자회사 자본이 1000이에요. 그리고 지분율이 만약에 30%다. 이렇게 30%. 여기 관계기업 주식은 얼마냐? 300원.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피투자회사가 이번에 2천만큼 이익이 생겼어요. 2천에 30%. 600만큼을 더해서 얘가 900이 된다. 즉 3천 곱하기 30은 900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투자회사 자본이 증가하면 투자회사 주식이 증가하고 피투자회사 자본이 감소하면 투자의 주식이 감소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뭐냐? 지분법.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냥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뭐 형제가 3형제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그럼 아버지 재산이 3형제가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상속이라고 해요. 상속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만약에 그러면 아버지가 이번에 로또를 맞으셨어요. 얼마 맞았냐? 3억짜리 만약에 로또를 맞았다. 그러면 형제가 3명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그 중에 1억은 내 건데. 그래서 내 장부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페리노 같죠, 여러분? 이게 뭐냐? 아버지가 만약에 이제 뭐 로또 맞았다,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한 30억 로또 맞은 거,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제 3형제 있잖아요. 제 여동생과 제 남동생이, 아버지가 이렇게 로또 맞으셔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우리가 물려받을 테니까 각자 한 10억씩 재산을 늘려놔야겠군. 이게 바로 뭐냐면 지분법이에요. 이게 바로 지분법.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여기가 투자회사, 피투자회사인데 결국 내가 이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배당을 받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가 자본이 증가하면 주식을 증가시킨다. 자본이 줄면 주식을 줄인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페리나 같아, 진짜로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거만큼 더 좋은 예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막 재산 막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그럼 자식들이 막 더 좋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뭐냐면 부모님들한테도 자식한테 재산을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가 있고 상속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증여하잖아요. 그럼 자식들은 안 와요. 이렇게. 왜냐하면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막 계속 찾아뵙고 왜? 왜냐하면 부모님한테라도 좀 기여한 거니까 혹시 증여 좀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러다가 부모님 다 줬어요. 자식들한테. 그게 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려요. 이렇게. 저야 이제 뭐냐면 뭐 세금 신고하고 수수료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권장해야 될까. 근데 안 된다. 이렇게. 애들 버릇 나빠진다. 특히 이제 어릴 때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항상 본인이 이제 좀 어디 가서 일도 해보고 해서 돈 버는 게 쉬운 거 아니구나. 이거 깨우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냐. 그냥 재산을 날리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은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이렇게 해서 뭐 잘 살고 하니까 애들 주변에 꼬시는 거야. 너 부모님 잘 사니까 너 이거 사업해봐라. 이렇게. 사업해서 막 다 날려먹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온 집안이 이제 폭삭 내려앉는 거를 워낙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결국 뭐냐.
얘가 어디 가서 일부터 해봐야 돼, 이렇게. 누가 뭐 목장하고 싶어요. 목장 가서 일해보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정말로 이게 좀 사업성 있고 하고 싶으면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이렇게. 뭐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어떤 공장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 그거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고, 해보고 하라, 이렇게. 그죠? 아무튼, 이런 거 잘 보라. 그래서 실제로는 뭐 그러면 안 되지만 형제끼리도 뭐냐, 그 욕심이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 막 보면서 뭐냐, 뭐 형 있고 막 동생 있는데 동생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형을 배제시키고 아버지 모든 걸 다 가져가요. 그죠? 그리고 막 저거 막 상담을 해, 이렇게. 그럼 원래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형한테도 이 동생이 이렇게 좀 약간 욕심이 좀 과하신 것 같다 하면 원래는 그냥 빨리빨리 진행되니까 전 수수료만 받고 하면 좋은데 차마 그 인간으로서 참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사람마다 다 그 욕심 정도가 막 다 다르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증여상속이 있으면 이게 사실은 회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법 시간 또 배워, 이렇게. 아무튼 증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제 항상 얘가 고생도 좀 해보고 그리고 정말로 이게 돈이라는 거 하는 게 이게 소중한 이걸 알고 그때 주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재산이 잘 유지될 수 있고 한다. 아무튼 미리 주면 안 된다. 아무튼 요게 그런 개념으로 이 지분법이라고 하는 게 자본법, 즉 피투자회사 자본과 투자회사 주식을 연동시켜 놨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관계기업 나와 있죠? 자, 관계기업에서 보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유의적이란 말이 뭐냐? 옛날 표현이, 옛날이라고 아주 오래된 옛날이 아니고 2010년도까지예요. 그때는 중대한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시그니피컨트라고 하는 이 중대한. 근데 지금 얘를 유의적이다. 유의미자.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뭐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데 간접적은 종속기업을 통해서요.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걸로 본다. 그럼 걔가 뭐냐면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A 회사가 B 회사 주식 20%를 가지고 있으면 직접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지 않고 요거 A 회사가 B 회사의 10%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C 회사가 있어요. A 회사가 C 회사의 60%를 가지고 있으면 A 회사가 C 회사를 지배해요. 그런데 C 회사가 B 회사 주식을 10%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6%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10%는 다 A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 회사가 C 회사를 지배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10%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간접적으로 2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흰색은 직접적. 이건 간접적이죠.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20% 넘잖아요. 그러면 A 회사는 B 회사를 뭘로 해야 된다? 지분법으로 평가해야 된다. 지분법.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주식이면 우리 대원칙이 FVPL이고 그다음에 최초 취득할 때 얘를 FVOCI로 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공정가치 평가 못 해요. 무조건 지분법을 써야 된다. 유의적인 영역에서 무조건 지분법을 쓰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겁니다. 자, 투자자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걸로 본다. 즉 20%가 안 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걸로, 20%가 안 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걸로 본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도 보면 이사회 총회하는데 막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그죠? 막 자기 막 발언하면서 막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유의적인 영향력이에요. 또는 경영진이 상호 교류에 우리가 이런 말 써요. 왕 회장님. 그러니까 회장님 말을 다 듣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는 여기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 포함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막 참여한다. 그럼 얘는 지분율 20%가 안 되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요거 필수적인 기술 정보의 제공이에요. 필수적인 기술 정보의 제공. 그래서 이게 핵심 기술이에요. 그러면 얘는 대단히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그냥 문제가 좀 정형화되어 있는데 요 한제 3번 문제 3번. 요거 하나 정도만 푸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3번. 자, 지분법은 투자 회사가 피투자 회사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한다. 다음 중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이런 뜻. 그래서 여기다 아까 우리 항목 있죠? 투자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왔죠. 피투자 이사회나 이에 주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한다. 배당 등에 대한 것을 참여하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뭐 거래가 있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필수적인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얘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핵심적인 거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다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답은 여기 있죠. 4번. 투자자와 피투자 회사가 동일 지배하에 있다. 이런 것이죠. 얘는 유의적인 영향. 그러니까 여기 보면 A 회사 있고 B 회사, C 회사 있는데 여기가 지배하고 여기 이렇게 지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동일 지배하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서로 유의적인 영향.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는 유의적인 영향이지. 이렇게는 아니다. 이렇게는 아니다. 여기 있죠. 투자자와 피투자 회사가 동일 지배하에 있는 경우 이거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답이 여기 4번이 된다. 3번 문제 답이 4번.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내용으로 말하면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유의적인 영향력. 이렇게 중대한 영향력.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지분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지분법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분법의 회계 처리예요. 여기 취득할 때는 이제 뭐냐 취득 원가로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요 가로 2번이 중요해요. 뭐냐면 취득 후 회계 처리예요. 취득 후 회계 처리. 그래서 피투자 회사 단기 순손이익 중 투자자의 지분은 투자자의 단기 순손이익이고 이 이름을 뭐라는 얘를 지분법 이익이라 부른다. 지분법 손익이라 부른다. 그다음 피투자에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런 뜻이니까 배당을 받으면 차감한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20%면 넘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의 편의상 그냥 100% 취득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A 회사가 있어요. 그래 여기 B 회사가 있습니다. 먼저 A 회사 10,000원짜리 회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현금 10,000원. 그래 여기가 자본금 10,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A 회사가 1,000원을 출자해서 B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현금이 1,000원이 들어오고 여기가 자본금이 1,000원입니다. 그러면 돈이 1,000원이 나갔기 때문에 얘는 현금이 9,000원이고요. 나머지 1,000원이 뭐냐? 그게 관계기업 주신데 제가 관계라만 쓸게요. 1,000원. 그래서 이 지분법은 뭐냐? 피투자회사 자본과 투자회사 주식을 서로 연동시킨 거예요. 원래는 20%만 넘으면 돼요. 근데 그냥 제가 설명의 편의상 그냥 100% 다 했다. 자, 그 다음서부터는 뭐냐? A 회사만 보라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아니 B 회사만 보라고요. 그럼 이 B 회사가 피투자 회사예요. 자, 얘는 투자 회사. 자, 피투자 회사가 이 현금을 가지고 상품을 샀어요. 자, 이렇게 자본의 변화가 없죠. 그러면 얘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1,5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상품이 없어지면서 매출이 1,500원이죠. 1,500원 들어오고 매출원가 1,000원이죠. 그래서 여기 이익잉여금이 500이 생겨요. 즉 피투자 회사가 단기순이 생겨요. 그럼 투자 회사가 주식을 증가시키면서 여기다가 지분법 2라고 적는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투자 회사가 단기순이 생겨요. 그럼 얘를 투자 회사가 얘를 지분법 이익으로 인식해요. 지분법 이익으로 인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지분법 이익이 뭐냐면 얘가 배당금 수익이에요. 제가 보통 이 지분법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 써요. 발생주의 회계에 충실해요. 제가 아까 아버지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가 로또 맞았어요. 그럼 제가 막 만세. 아버지가 저한테 준단 말 없어요. 하지만 어차피 그건 나한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로또 맞아서 단기순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나의 가상의 장부예요. 나 아버지한테 받아올 거. 그게 바로 여기는 관계기업 주식이에요. 걔를 500원만큼 증가시키면서 얘다 지분법 이익이다. 그럼 만약에 배당을 선호해서 이제 배당을 줘요. 500원만. 그러면 돈이 500원 나가죠? 1,000원만 남고 이익염이 없어진다. 여기 현금이 500원 들어와요. 주식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특이하다고요. 배당을 수취하면 주식을 줄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문장이에요. 피투자자 단기순손익 중 투자자 지분은 투자 단기순 이게 지분법이. 피투자자에게서 배당을 받아왔죠? 그럼 주식에서 차감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받으면 우리가 어떤 분기하고 싶어요? 차분의 현금.
대변에 배당 수익가 아니다. 주식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여기 했잖아요. 배당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돈을 줄이란 말이에요. 즉 이 관계기업 주식이 결국 받을 돈이에요. 받을 돈. 내 목. 내가 받아야 될 몫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만약에 증여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돈 받아왔으니까 자산을 증가시키면서 주식을 줄여야 돼. 주식을 줄여야 된다. 이게 엄청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배당받은 배당금 수익, 여기는 아니라면 배당금 수익, 여기는 아니다. 그렇죠? 왜? 이미 이거 자체가 배당금 수익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지분법 이익 자체가 배당금 수익, 지분법 이익 자체가 배당금 수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잘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본문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피투자자의 기타 포괄손익 변동액 중 투자자 지분, 투자자의 기타 포괄손익이죠. 자, 얘는 이제 뭐가 되냐?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요겁니다. 요거. 여기 나와 있는 이 현금 1,000원을 가지고 이렇게 토지를 샀어요. 그러면 얘가 토지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의 기말 공정 가치가 1,300이 됐으면 300을 증가시키면서 여기 자본의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그럼 얘가 300원 증가시키면서 이름이 뭐냐? 지분법 기타 포괄손익 된다. 기타 포괄손익이 된다. 즉 피투자회사가 기타 포괄손익이 증가해요. 투자회사에서 뭐가 된다? 기타 포괄손익이 된다. 엄청 쉽죠. 그러니까 피투자회사 자본의 증감 요인은 뭐냐? 단기순이익이라든가 또는 재평가 잉여금 이런 식으로 해서 기타 포괄손익이 움직여요. 그럼 투자회사 주식을 변동시키면서 뭐 한다? 지분법 이익이나 지분법 기타 포괄손익. 배당을 받아온다. 그럼 뭐가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관계기업 주식을 줄여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분법에 관련된 내용이 된다. 지분법에 관련된 내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지분법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지분법도 원래는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해볼게요.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자, 회사는 용산의 보통주 40%죠? 자, 걔를 400만 원에 취득해서 당연히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얘는 순자당 공정가치보다 더 준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순자당 공정가치가 900만 원이고 900만 원에 40%죠. 그럼 360을 주면 돼요. 근데 400만 원 줬죠. 40만 원 더 줬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영업권이 된다. 그게 바로 영업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얘는 무형자산에서 배웠다고요. 무형자산에서 우리가 영업권을 배웠다. 그래서 순자당 공정가치 곱하기 지분율. 그러니까 얘는 얼마냐? 900만 원짜리 회사예요. 내가 900만 원짜리 회사 40%의 지분을 획득해요. 그럼 내가 얼마의 돈을 주면 돼요? 9사 36이니까 360만 원만 주면 돼요. 근데 400만 원 줬죠? 그럼 40만 원 왜 더 준 거예요? 왜 더 주긴요? 영업권 때문에 더 줬다. 영업권 때문에 더 줬다. 그래서 영업권은 답은 3번이 된다. 답은 3번. 됐죠? 그거 한 번씩 보시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 자, 우리 13번 문제, 13번 문제 보자. 자, 13번 문제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관계기업 주식 장부 금액이 얼마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취득 원가가 얼마냐? 8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는 40만 원이죠? 그럼 40만 원에 40%면 얼마예요? 4, 4, 16이죠? 16만 원만큼 늘어난다. 그럼 합치면 얼마가 된다? 96만 원 된다. 합치면 96만 원 된다. 합치면 96만 원이 된다. 96만 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제가 여기다가 이해를 좀 돕게 되고 쉬운 거니까 그림을 한번 또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3일 있고 한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한양이 얼마냐? 자본이 200만 원이라고요. 난 지분율이 40%니까 관계기업 주식이 얼마냐면 8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생겼어요? 이게 40만 원 생겼죠? 그럼 뭐예요? 16만 원 늘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240만 원에 40%라고요. 얼마? 96만 원. 아까 얘기했던 그 자본법. 그 얘기하는 자본법. 지분법이 뭐가 된다? 자본법이 돼. 자본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잘 봐두시면 된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얘는 질문이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뭐냐면 자, 얘는
재무상태표에 적히는 관계기업 주식이 얼마냐가 이 문제고, 그 다음에 IS, 손익계산서에 적히는 지분법 이익이 얼마냐. 그럼 뭐예요? 당기순이익 곱하기 지분율이라고. 당기순이익 곱하기 지분율. 그럼 얼마야? 16만 원이죠. 요게 지분법 이익 된다. 요게 바로 지분법 이익이 된다. 요게 지분법 이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됐나요? 한 번씩 잘 보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4번 문제. 또 한번 14번 문제. 자, 지분법은 투자자가 피투자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한다. 유의적인 영향력이 뭐예요? 중대한 영향력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때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래서 원래는 B부터 봐보세요. 15%는 아니에요. 20%가 안 되니까. 하지만 여기 있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죠? 여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지분율이 낮은데 어떻게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죠? 뭔가 뒷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뒷배가 있다. 그죠? 요거. 자, 이번에는 뭐냐? 모두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 있는 주식. 이렇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12개월 이내 매각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죠? 이렇게. 적극적 매수자를 찾고 있다. 이런 뜻. 이런 경우에는 다 뭘로 보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걸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걸로 본다. 그래서 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그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 없는 거.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었죠?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 요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사회, 그렇죠? 이런 거, 여기. 이사회는 이해주는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게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 반드시 얘를 알아두시라. 얘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여기 13번도 똑같은 패턴의 그런 문제가 된다.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된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